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프린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끝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좀 수정하기로 했어요. 조금 더 줄이려고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냐면 62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2페이지를 보면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냐면 이제 3.1운동 10년대, 20년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와 그리고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또 어떤 약탈을 했는지, 뭐 토지조사 사업, 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 이런 내용까지 배웠고, 또 그 뒤를 이어서 10년대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10년대의 민족운동. 오늘은 20년대의 민족운동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대의 민족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에 선생님이 의열단 활동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의열투쟁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20년대 민족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30년대 이야기 이 부분 민족 말살통치는 체계 구성상 범위가 뒷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안 했고요. 맞죠? 시험 범위 공부할 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선생님이 수업을 했습니다. 맞죠?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난 민족운동이었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 수립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도 어떻게 정부가 수립이 됐는지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고 초기 활동 배웠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이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45년 해방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존재하는 정부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여기서 40년대의 임시정부는 제가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대의 임시정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배워야 할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열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먼저 공부가 된 이후에 20년대, 30년대의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가 된 이후에 4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어떠한 인물이 합류하고 어떤 정당이 합류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40년대는 아직 아껴뒀다. 내년에 배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금 전에 이제 언급 드린 대로 20년대에 무장 독립 전쟁 부분하고 의열투쟁 부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하나의 주제로 묶은 이유는 두 단체 모두 다 일종의 의열투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열단이라는 단체와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단체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오늘 배우는 의열단의 이 의거 활동은 대체적으로 20년대에 주요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한인애국단의 경우에는 30년 이후에 조직이 돼서 30년대에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늘 배울 주요 활동 내용의 시기도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도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의열투쟁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1운동 이후에 이제
일제도 통치 방식을 바꿨죠. 일제 입장에서는 이게 무단 통치로는 우리 민족을 억압할 수 없구나라는 한계를 깨닫고 문화 통치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3.1운동 이후에 어쨌든 무력 투쟁도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생긴 겁니다. 무력 투쟁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독립군 부대도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막 독립군 부대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독립군 부대들도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개인 폭력 투쟁을 전개하는 단체가 조직이 된 것입니다. 무력적으로 어찌 됐든지 간에 개인의 폭력이나 개인의 무력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일본을 억압할 필요가 있겠구나, 무력 투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열단부터 봅시다. 의열단이라는 이 단체는, 자, 조직은 만주 길림에서 이제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 조직을 했어요?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조직을 합니다. 1919년에. 여러분들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정재랑 뭐 전지현이랑 나온 영화. 그 암살 맞지? 맞죠?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영화는 약간 이제 배경이 40년대에 가까워요. 40년대에 가깝고, 그러니까 40년대에 가깝다라는 말은 거기 나오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계속 지키고 계신 인물이죠. 이 김구와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중국에서. 근데 그때 이제 이 김원봉이 그때 당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40년대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의 칭칭이라는 곳에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김원봉이 이제 찾아가는데, 그 장면 혹시 영화 본 사람들은 기억을 할 거고, 안 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너 누구야?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원봉이 뭐라고 하냐면, 나 밀양 출신 김원봉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밀양 출신 김원봉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밀양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조직이 이제 만주 길림이라는 지역에서 조직을 하기는 했지만, 의열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김원봉을 중심으로 밀양 사람들이 거의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의거 활동을 한번 해보자, 개인의 무력 투쟁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광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밀양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김원봉이 이제 조직한 단체이고, 행동 지침으로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이것을 신채호에게 의뢰를 해서 작성한 활동 지침이에요. 조선혁명 선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조금 어떤 부분에 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글을. 거기서 이제 신채호 선생께서 의뢰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한 지침서의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강도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군인도 없이 무기도 없이 무엇으로 일본과 전쟁을 하겠느냐. 이상의, 그 앞에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라는 이러한 선언에 의거하여 이것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서 이제 의열단은 국내외에서 활동을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일제의 요인 암살 활동이나 식민 통치 기구를 파괴하는 이런 활동들. 대표적인 인물로는 뭐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뭐 여기도 없지만은 박재혁 이런 인물들.
이 박재혁이라는 인물은 이제 가볍게 들으세요.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이해하면 되니까. 부산의 경찰서 서장에게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또 여기 나온 뭐 김익상 이런 인물은 조선 총독부 있죠. 거기에 폭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김상호 이 인물은 그때 당시에 종로경찰서, 그때 당시 종로경찰서는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서 막 잔혹하게 고문을 하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곳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일본 경찰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석주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기관에 이제 폭탄을 던져요. 식산은행,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것처럼 주로 일제 요인 암살들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 기구를 파괴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20년대에 하는 밀양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대 후반쯤이 되면서 이 김원봉이 조금 좀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개인 폭력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구나. 뭔가 전문적인 교육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마디로 어떠한 체계적인 단체, 정당이나 군대를 좀 양성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개인의 이런 투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구나라는 그런 한계성을 느꼈어요. 20년대 후반이 되면서. 또 가끔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도 좀 인간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그려놓은 영화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아. 방금 말한 것처럼 밀산이라는 이 지역에 거의 형제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단체를 만들었는데, 자기의 형제 같은 사람들이 의열투쟁을 하다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렇게 자기의 목숨, 이제 동지를 잃는 거지.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나의 추측이지만.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20년대 후반이 되면은 개인 투쟁으로는 이게 조금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당 활동과 군대 육성으로 30년대는 방향을 조금 더 키웁니다. 그래서 26년에는 황포 군관학교라는 자기 스스로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의열단원들을 이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시켜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자기 스스로도 들어가요. 그리고 30년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혁명간부학교, 정당도 세웁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정당도 만들고, 그 산하에 군대,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자, 의열단의 20년대의 활동도 중요하고, 이 의열단의 활동의 행동 지침이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30년대의 이야기들을 배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의열단에서 정당활동이 30년대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것과 군대가 조선의용대라는 것, 둘 다 연도가 어때 얘들아? 35년, 38년, 30년대죠. 그제? 의열단에서 이렇게 정당과 군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후에 30년대 이야기를 공부할 때 이거 의열단에서 나온 정당이지, 이거 의열단에서 김원봉에서부터 김원봉이 이끄는 군대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기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됐죠? 이해됐지? 물론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뭐 2학년이 돼서 배우던지 이제 곧 배우겠지만, 물론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내가 아껴둔 이유가, 여기 봐봐, 여기서 갑자기 봐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누가 합류했다라고 나오죠. 누구니? 김원봉, 조선민족혁명당. 이거 방금 우리 배운 거잖아. 의열단에서 나온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 얘네가 30년대 가서 지금 어떻게 했어?
40년대 가서 합류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40년대, 30년대, 40년대 공부할 때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아야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40년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이제 기억 안 해도 돼. 기억 안 해도 되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의열단. 나중에 이런 정당 활동했고 이런 군대 산하 군대 만들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열투쟁 단체를 배웁시다. 이거는 한인애국단입니다. 이 한인애국단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웠잖아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쨌냐면 얘들아 이렇게 활발하게 초기에 활동을 하다가 연통제 교통국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발각이 되면서 임시정부가 고난에 빠져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사건을 계기로 23년에 국민대표회의 열었죠.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결국에 어떠한 합의점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20년대에 이것에 대한 이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분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주 많은 독립운동 그리고 인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떠났어요. 그러면 빈 껍데기와 같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0년대 지킨 인물이 누구야? 김구라고 했었거든요. 그지? 그리고 김구가 지키고는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무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활동도 없고 그냥 정말 그야말로 빈 껍데기 뿐이란 말이야. 이거 지난주 원격 수업 때 내가 원격 강의 안 들었으면 지금 이해를 못 할 거야. 다 들었죠? 꼼꼼하게. 자,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20년대에 분열을 합니다. 근데 이 분열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뭔가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회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아주 많은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났단 말이야.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이거 다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빈 껍데기 같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김구만이 남아서 있는데 김구 선생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뭔가 활로가 필요하다. 뭐를 좀 이 임시정부를 좀 살려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조직한 암살단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몇 년에 만들었어 이 단체는? 31년에. 자, 위에 있는 의열단은 몇 년에 만들었어? 19년에. 그러니까 의열단은 거의 20년대에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인애국단은 조직부터가 30년대 이후야. 30년대 이후. 30년 이후. 31년에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김구 선생께서 조직한 암살 단체입니다. 한인애국단. 여기서 이제 활동한 인물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들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윤봉길, 봉봉 브라더스께서 우리의 물론 이제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러한 시도 자체를 한 것에 대해서 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존경심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 윤봉길 의사의 성공 업적이 커서 많이들 기억을 하시죠. 이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그죠? 한인 애국 단원이었던 이봉창. 이 인물은 그때 당시 이제 일왕 폭살 기도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도쿄에서 그때 당시 일왕의 이름이 이제 히로히토 일왕이었는데 사실은 그 왕이 탄 마차가 아니고 국내부 대신들이 탄 마차였는데
일왕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투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왕을 폭살하는 것에는 실패는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국내부 대신들의 폭탄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 의봉창의 의거가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경각심을 느끼게 했죠. 더 나아가서 이제 32년에 윤봉길 선생님의 홍코공원 폭탄 투척 사건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중국 상하이예요. 중국 상하이. 근데 일본이 그때 이제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상하이에 상륙해서 중국군을 퇴각시켜. 성공을 한 거야. 이 상하이 사변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일본은 새로운 침략 기지를 마련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축을 하고 싶었지. 자축. 플러스해서 일왕 생일도 있었어. 그래서 일본은 이 상하이라는 지역에서 중국군 퇴각시켜서 상하이 사변 승리한 기념 플러스 일왕의 생일,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상하이라는 곳에 홍코 공원에서 기념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기념식을 실제로 열었죠. 지금은 이제 이 홍코 공원을 루신 공원, 여러분들 노우신이라고 아큐정전 쓴 인물 아실 거예요. 안다고 해줘 제발. 알 거야. 거기 끄덕끄덕 해줘. 알지. 우리는 다 알잖아. 그지? 이 시간 끝나고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서 네이버 꼭 쳐봐. 어떤 인물인지. 자, 이 지금은 노신공원, 루신공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홍코공원, 여기서 이제 기념식을 거행을 했는데, 이때 한인애국단이었던 이 윤봉길 선생께서 기념식 단상에다가 폭탄을 던졌죠. 주요 인물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일본군 육군 대장을 비롯해서 정말 주요 인물들이 32년 이 사건으로 많이 살상을 시켰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야. 특히 그때 당시 중국의 주요 지도자였던 장제스. 여기 보면 장제스 나오죠. 장개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제스가 와 정말 대단하다.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저 작은 나라의 하나의 청년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 이 윤봉길 의사의 활동에 충격을 받고 그 윤봉길 의사를 지원했던 한인애국단,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돼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윤봉길의 폭탄 투척은 중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이 국민당 정부가,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후원해주는 계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김구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만든 이 단체, 목적 달성한 거죠. 활로 개척한 거죠. 그래서 한인애국단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년대로 가면서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의열투쟁, 의열투쟁을 묶어서 의열단, 한인애국단을 제가 설명을 했고, 물론 주요 활동 시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단체들이 얽혀있는 정당이랄지 산하 군대랄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 노선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인물들까지 기억을 하셔야 후에 40년대에 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으로 갑시다. 자, 얘들아. 자, 지금 조금 잠 오는 사람들은 이제 깨야 돼요. 이 부분이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면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괜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제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강의 항상 올려드리니까 이거를 복습으로 한 번 더 들어도 되지만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1학기 때 이 부분을 3학년 언니들한테 수업한 거를 또 따로 있어요. 일제 1, 2, 3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있어요. 찾아보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다른 유인물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한번 또 설명 들으면 또 한번 이해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거 보셔도 돼요. 이거 다시 보셔도 되고. 알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다른 EBS 강의사 거 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훨씬 이해가 편할 거야. 알겠지? 자, 이제 20년대로 갈 겁니다. 20년대로 갈 건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좀 꼼꼼하게 생소한 이름, 처음 듣는 이름,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경우에는 좀 이제 헷갈릴 수 있고, 연도와 뭐 이름과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는 큰 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큰 틀을 보기에는 이 프린트를 보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자, 이걸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1학기 때 그 3학년 언니들하고 이제 공부했던 유인물인데, 자,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20년대의 무장투쟁, 제목이 뭐였냐면 2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0년대니까 1919년 이후잖아. 3.1운동 이후 20년대. 알겠지? 자, 20년대에 국외에서 어떤 무장투쟁의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배울 건데, 자, 1920년 그 해 처음 있었던 20년에 가장 먼저 우리 민족의 큰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승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런 거 들어봤지?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이 20년, 딱 그 1920년 6월과 10월에 우리 민족이 일본군을 정말 목숨 걸고 크게 격퇴시켜서 큰 승리를 거두는 우리의 승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20년에. 알겠어? 승리야. 제일 처음에 20년. 그런데 이제 20년 후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 20년 추워지는 시기부터 시련이 한번 찾아와요. 그 시련 10월, 11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 뭐 이렇게 되는데, 20년 10월 이후에 시련이 찾아와요. 간도참변, 뭐 자유시참변, 이렇게 20년 11월 이후부터 21년 승리하고 시련이 찾아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큰 시련을 겪은 후에 너무나 큰 시련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만주 지방에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어떤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23년부터 다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 만주 지방에 재정비하는 시기를 겪어요. 재정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년대 다시 총틀어서 20년대 큰 승리 거뒀다가 한동안 20년, 21년에 큰 시련을 겪었잖아. 그리고 23년, 24년, 25년에 재정비. 23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 4, 5 이거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건데, 재정비하고 재정비를 하니까 일본이 또다시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또 시련을 줘. 25년에. 그게 바로 이제 미스야 협정이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 번의 작은 시련이 오죠. 활동을 활발하게 못하게 되죠. 그러자 안 되겠다. 우리가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28년 9년 후반부에는 재정비로 만들었던 이 3부를 3부를 2개의 단체로 통합을 해요. 2개의 단체 다시 통합을 합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국내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 함께 통합하자,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우리 다 같이 손잡자
라는 분위기가 그때 당시 유행을 한 것도 영향이 있고, 국외 만주지방으로 입장에서는 미스열 협정이라는 이런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새롭게 통합을 할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28년, 29년에는 통합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요. 자, 이게 큰 틀이야. 우선 20년대 큰 승리, 21년까지 다시 한번 큰 실현, 그리고 3, 4, 5년에 재정비하고 또다시 한번 실현, 그리고 마지막 28년, 29년에 뭐 한 거야? 통합. 3부로 다시 통합. 우선 이게 큰 틀이야. 20년대 큰 틀. 알겠지? 먼저 큰 틀을 먼저 이제 기억을 하고 하나씩 팩트를 살펴봅시다. 자, 20년대 승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부도로 우리가 볼게요. 자, 20년대. 자, 20년대 우리 두만강 여기 있고 지금 백두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방이야. 이 지방.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냐면 1910년대 봐봐. 우리 1910년대 만주지방, 간도지방 이 지방에 어때요? 자치단체들 만들었던 것까지 배웠잖아. 그지? 이러한 이제 자치단체들과 뭐 학교와 독립군들이 중심이 돼서 20년대 이제 이렇게 1920년 6월, 1920년 10월에 이제 우리 독립군 부대와 일본군이 한판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지역부터 봅시다. 여기 지역, 이 지역이 이제 봉오동, 뭐 십리평, 서대파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제 물론 이 지역에 이제 이 독립군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다양한 독립군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수시로 이 두만강 주변에서, 두만강 압록강 주변에서 이제 일제의 군경들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920년 6월에 북간도 지방에 있었던, 자, 여기 지역이 지금 북쪽 간도 지방에서도 남쪽, 우리는 보통 여기를 이제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제 누가 중심이 되냐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 주축이 돼서, 주축일 뿐이지 여러 부대들이 같이 연합해서 전투를 한 거야. 안무의 국민의군, 뭐 최진동의 군무도독 부군 등등등등 여러 부대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벌였고,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 전투의 이름이 뭐다? 독립군 부대들의 연합 부대들이 매복 작전을 펼쳐서 일본군 수백 명을 죽인 이 전투의 이름이 봉오동 전투예요. 우리 측 독립군 부대들은 4명밖에 안 죽었대요. 4명밖에 진짜 안 죽었고, 정말 일본군은 거의 뭐 157명이 죽고 뭐 300명, 400명 가까운 숫자가 부상을 입은. 그리고 이 지역은 얼마나 산지겠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원래 이 홍범도 장군이요, 산에서 이렇게 사냥하는 총을 엄청 잘 쏘는 그런 포수였대요, 포수.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독립군 부대였는데, 어쨌든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 자, 6월에 이제 이 전투에서 참패한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한 2만여 명의 군인들을 이제 만주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만주에 투입을 해요. 자, 이제 이 간 거죠. 이 갈았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자진 장군 10월입니다. 이 청산리 대첩이라는 이 전쟁은
단 한 번의 사건을 단 한 번의 전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전투를 이 10월경에 다 묶어서 우리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청산리뿐만 아니라 어랑촌이라는 지역, 그리고 뭐 화룡이라는 지역, 이 지역에서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이 주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죠. 이 홍범도 장군께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정말 이 일본군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고 우리 독립군들도 막 뭐 정말 엄청난 전략을 써서 이 10월 이 기간 동안에 청산리, 어랑촌 이쪽 지역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둬서 6일 동안 한 10여 차례 전투를 해서 거의 뭐 연합부대 한 2,000여 명이 이제 참여한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큰 승리를 또 거두게 되죠. 그래서 1920년 6월과 10월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군 우리 이거 뭐니? 북로군정서군 내가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자, 북로군정서군 중광당 대종교 북간도에서 만든 단체다. 그지? 종교가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 중광당. 여기에 사나 군대가 이름이 뭐였어? 북로군정서. 바로 이 북로군정서예요. 이 북로군정서가 중심이 돼서 북간도 우리 지난번에 왕청지역 여기 보이죠? 중광단 대종교도 중심이 해서 북로군정서로 발전했다. 우리 10년대 이거 배웠잖아. 그제? 이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홍범도의 연합부대들, 용정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지역이죠. 여기서 청산리 대첩 승리 거두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6월과 10월에 큰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야. 자, 어때요?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어? 가만히 안 있었겠죠? 1920년 10월에 그래서 결국에는 간도 참변이라는 정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간도 참변이고 독립군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만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일반 양민들을. 한국인 학교에 방화할 뿐만 아니라 이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정투에 대한 보복으로 정말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한 엄청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참변이야? 간도 참변이야. 어때? 그러면 독립군들이 더 이상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겠어? 못하겠어? 못하죠. 자기들로 인해서 일반 양민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자, 이들이 그래서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느냐? 밀산, 여기서 지금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봉오동이고 여기가 청산리예요, 여러분. 간도참변을 일으키게 되자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밀산으로 집결을 합니다. 이 독립군 부대들이. 자, 다 밀산으로 집결해라. 다 모여. 밀산에 집결을 해서 여기에 독립군 주력 부대 약 4,000명이 집결을 해서 여기에 이제 새롭게 총재 서희를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을 새롭게 조직을 해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들이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서 러시아 땅, 러시아령의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유시라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자유시라는 곳에가 이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이 대한독립군단이 이 자유시로 간 이유가 뭐겠니? 러시아 혁명군의 지원을 받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한독립군단이 모두 다 같이,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지도로 봤을 때 쉬운 일이지 정말 보통 일 아니죠. 그제? 그래서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빠르게. 그런데 이제 이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 부대 내에서 내분이 생깁니다. 여러 부대들이 아무래도 이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여러 명이고 그 안에 이념도 너무 달랐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이런 이념들도 서로 달랐을 것이고
뭐 지도자들도 달랐고 이런 내분이 발생한 상황에서 러시아 혁명군하고 독립군 일부가 나머지 독립군들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교전이 일어나면서 아주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참변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이 자유시에서 이러한 내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이 러시아 적색군의 여러 이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아주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여기서 정말 허무하게 돌아가셨죠.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 내가 말한 시련. 자, 두 가지 시련이 뭐였어?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알겠지? 자, 봉오동 전투 6월, 10월에 각각 봉오동 천상리 승리. 그리고 1920년 10월과 1921년의 시련.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알겠죠?